그는 레스토랑의 가장 좋은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바깥 풍경은 엠버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근사했다. 잭슨도 마찬가지였다. 그에게서는 성적 매력이 그야말로 흘러넘쳤다. 넋이 나갈 정도로 매력적이었다. 달리 표현할 길이 없었다. 나무랄 데 없는 맞춤 정장을 입은 그는 제임스 본드 영화에서 막 튀어나온 것 같았다. 그들이 다가가자마자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고 눈부시게 푸른 눈동자가 데프닉에 이르자 환하게 웃으며 따뜻한 입맞춤으로 맞이했다. 엠버는 그가 데프닉에 푹 빠져 있다는데 좌절했다. 그가 쭈그리고 앉아 두 팔을 벌리자 아이들이 그의 품속으로 뛰어들었다. 아빠 벨라가 활짝 웃었다. 오늘 처음으로 행복해 보였다. 내 딸들 오늘 엄마랑 잘 놀았어? 둘이 한꺼번에 말하기 시작하자 데프니는 그들을 자리에 앉히고 잭슨 옆에 앉았다. 엠버는 남은 자리에 앉았다. 잭슨 맞은편 벨라 옆자리였다. 잭슨 엠버예요. 내가 이야기했죠. 위원회 행사를 준비할 때 날 구해줬었다고요. 만나서 정말 반가워요, 엠버. 아주 큰 도움을 주었다고요. 엠버의 시선은 그가 미소 지을 때 나타나는 매력적인 보조개에 빨려 들어갔다. 가족들이 식사하는 자리에 엠버가 왜 따라왔는지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적어도 그에게는 그런 궁금증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을 정도의 예의가 있었다. 그들은 칵테일과 아이들이 먹을 전체를 주문했다. 그리고 잠시 뒤 엠버는 배경이 되어 그들을 관찰했다. 자, 오늘 어땠는지 아빠한테 얘기해줘. 뭐가 제일 좋았어? 벨라 인형 옷 2개랑 마구간 세트를 샀고 내 발레복이랑 어울리는 튀티도 샀어요. 이제 벨라 인형이랑 같이 발레할 수 있어요. 루, 넌 어땠니? 앨리스 티컵이 좋았어요. 멋진 곳이었어요. 그리고 엠버 아줌마랑 반스 앤드 노블에 갔어요. 잭슨은 고개를 저었다. 책 좋아하는 우리 딸 시내까지 나와서 서점에 간 거야? 동네에도 있잖니? 그가 다정하게 말했다. 네, 하지만 여기처럼 크지 않아요. 게다가 뉴욕에는 자주 오는걸요? 별로 대단한 일도 아니에요. 엠버는 탈룰라가 그런 식으로 말을 해서 화가 났지만 꿀꺽 삼켰다. 대단한 일이 아니라니. 탈룰라를 몇 년 동안 시골에 떨고 놓고 미국 다른 지역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보여주고 싶었다. 잭슨 데프닉이 고개를 돌려 잠시 그녀의 뺨을 어루만졌다. 여보, 당신은 뭐가 제일 좋았어요? 당신 전화 받는 거요? 엠버는 역겨웠다.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진짜일까? 그녀는 와인을 오랫동안 마셨다. 굳이 자제할 필요 없었다. 잭슨에게는 이 정도 와인을 계속 주문할 능력이 있으니까. 그가 마침내 매력적인 아내에게서 눈을 떼고 엠버를 보았다. 엠버, 고향이 코네디컷인가요? 아니에요. 네브래스카예요. 그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어쩌다 동부까지 왔어요? 시야를 넓히고 싶었어요. 친구가 코네디컷으로 오면서 같이 지내자고 했고요. 엠버는 와인을 한 모금 더 마셨다. 그리고 아름다운 해안과 인해 사랑에 빠지고 말았죠. 뉴욕과 가깝다는 점도 좋았고요. 이사한 지는 얼마나 됐어요? 정말 궁금한 걸까? 그저 예의상 묻는 걸까? 엠버는 가늠할 수 없었다. 그녀가 대답하기 전에 데프니가 말했다. 1년쯤 됐죠? 그녀는 엠버를 향해 미소 지었다. 엠버도 부동산 쪽에서 일해요. 롤린스 부동산에서 상업부동산을 담당한대요. 두 사람은 어떻게 만났어요? 이야기했잖아요. 우연이었죠. 데프니가 말했다. 잭슨은 엠버를 계속해서 쳐다보았고 엠버는 신문당하는 기분이 들었다. 저기요, 너무 지루해요. 벨라가 큰 소리로 말했다. 요 악마 같은 녀석이 잭슨의 주위를 흐트러 놓아서 엠버는 다행스러웠다. 잭슨은 벨라를 보았다. 벨라, 어른들이 이야기할 때는 방해하면 안 돼.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엠버는 부모들 중 하나는 엄격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벨라가 그를 향해 혀를 내밀었다. 탈룰라는 놀라서 헉소리를 내며 잭슨을 보았고 데프니도 마찬가지였다. 모두 그의 반응을 기다리는 동안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잭슨이 웃음을 터뜨렸다. 오늘 하루가 누군가에게는 너무 길었겠군. 둘러앉은 사람 모두 숨을 내쉬었다. 벨라는 의자를 밀고 내려와 그의 가슴팍에 머리를 묻었다. 잘못했어요. 잭슨은 딸의 금발을 쓰다듬었다. 고맙구나. 이제 소녀답게 행동할 거지? 벨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로 돌아왔다.
엠버는 어린 남봉꾼이 또 이겼다고 생각했다. 옆자리 골칫덩이가 이렇게 작고 귀여운 그렘린이 될 줄 누가 알았을까? 깜짝 선물을 하나 더 해줄까? 잭슨이 말했다. 뭔데요? 라디오 시티에서 크리스마스 쇼를 보고 뉴욕에서 하룻밤 자면 어떨까? 아이들은 흥분해서 환호성을 질렀지만 데프니는 잭슨의 팔짱을 끼며 말했다. 여보, 하룻밤 자고 갈 계획이 아니었는걸요? 그리고 엠버도 집에 가고 싶어 할 거예요. 사실 엠버는 하룻밤 자고 간다는 생각에 기분이 몹시 좋아졌다. 집에 돌아가고 싶은 것보다 페리시가의 아파트를 구경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컸다. 잭슨은 해결하기 성가신 문제라는데 엠버를 흘낏 보았다. 내일은 일요일이잖아요. 별 문제 없을 것 같은데 갈아입을 옷이라도 빌려주면 되고. 그는 엠버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혹시 곤란한가요? 엠버는 속으로 춤이라도 추고 싶었지만 진지하게 고마워하는 표정을 지었다. 저는 좋은데요. 벨라와 탈룰라를 실망시키기는 싫어요. 자고 간다는 말에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았거든요. 잭슨은 미소 지으며 데프니의 손을 꼭 잡았다. 들었죠? 괜찮다고 하잖아요. 재밌을 거예요. 데프니는 어깨를 으쓱했다. 계획이 바뀌었는데 체념하는 것 같았다. 그들은 극장에서 1시간 30분 동안 산타 로켓츠 공연을 보았다. 엠버는 쇼가 바보 같다고 생각했지만 아이들은 매 순간 좋아했다. 극장에서 나오자 눈이 내리고 있었다. 앙상한 나뭇가지에 마법가루가 덮여 하얗게 반짝이는 도시는 겨울 왕국처럼 보였다. 엠버는 감탄하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이렇게 늦은 시간에 뉴욕을 본 적은 없었다. 조명 때문에 모든 것이 반짝이는 야경은 정말 볼만했다. 잭슨은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낸 다음 가죽 장갑을 벗고 번호를 누르더니 전화기에 귀를 갖다 댔다. 라디오 시티 입구로 기사를 보내줘요. 창문을 짙게 칠한 검은 리무진이 나타나자 엠버는 어떤 유명인이 타고 있는지 보려고 목을 길게 뺐다. 제복을 입은 키 큰 운전사가 내려 뒷문을 열자 차내는 비어 있었다. 엠버는 리무진이 그들이 탈 차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녀는 유명인이 된 기분이었다. 리무진은 처음이었다. 데프니와 아이들은 조금도 동요하지 않는 것 같다. 잭슨이 데프니의 손을 잡고 먼저 차에 태웠다. 그런 다음 벨라와 탈루라를 장난스럽게 슬쩍 밀자 아이들도 엄마를 따라 차에 탔다. 다음으로 엠버에게 차에 타라고 손짓했지만 그는 그녀를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았다. 차는 여자들과 아이들로 한 줄로 앉아도 될 만큼 널찍했다. 잭슨은 팔을 뒤로 젖히고 다리를 벌린 채 그들 맞은편에 앉았다. 엠버는 힘들었지만 그를 쳐다보지 않으려 애썼다. 그는 긍정적인 의미에서 권위와 남성성이 넘쳐 흘렸다. 벨라는 엄마에게 기대해 잠들기 직전이었다. 그때 탈룰라가 말했다. 아빠 곧장 아파트로 가는 거예요? 그래, 아빠가. 그가 말을 잇기 전에 잠에서 완전히 깬 벨라가 냉큼 말했다. 안 돼요. 싫어. 아파트로 가기 싫어요. 엘로이즈가 있는 곳으로 가고 싶어요. 플라자에서 자고 싶단 말이에요. 얘야, 그건 안 된단다. 예약을 안 했자니 다음에 가자. 데프니가 말했다. 벨라는 그 말을 듣지 않았다. 아빠 부탁이에요. 우리 반 애들 중에 처음으로 엘로이즈가 살았던 곳에 가보고 싶어요. 다들 부러워할 거예요. 아빠 제발요. 네? 처음에 엠버는 징징거리는 어린 녀석을 붙잡고 이기적인 목을 비틀어주고 싶었지만 벨라가 하는 말에서 이 아이를 적이 아니라 자기 편으로 만들 방법이 떠올랐다. 게다가 아파트에서 묵든 플라자 호텔에서 묵든 상관없었다. 엠버에게는 어느 쪽이든 특별했다. 다음날 아침 엠버는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리고 이리저리 둥글었다. 그러다가 숨을 크게 내쉬고는 실크 이불의 부드러운 감촉을 느끼며 몸을 꿈찌럭거렸다. 이렇게 호화롭고 편안한 침대에서 잔 것은 처음이었다. 옆 침대에서 탈룰라가 뒤척였다. 스위트룸에는 침실이 2개뿐이라서 벨라는 부모와 함께 잤고 탈룰라는 엠버와 같은 방을 쓰게 되었다. 아이는 그 사실이 못마땅한 듯했지만 군소리하지 않았다. 엠버는 이불을 젖히고 일어나 창가로 갔다. 그랜드 펜트하우스 스위트룸에서 센트럴파크가 보였다. 눈앞에 펼쳐진 뉴욕은 손에 잡힐 듯했다. 그녀는 천장이 높고 우아한 가구가 놓인 아름다운 객실을 살펴보았다. 웬만한 집보다 큰 스위트룸은 왕족에게 어울렸다.
잭슨은 벨라의 부탁을 들어주었고 운전기사를 아파트로 보내 필요한 옷을 모두 가져오도록 했다. 부자들에게는 이 모든 일이 믿기지 않을 만큼 정말 부당하리만큼 쉬웠다. 엠버는 데프니가 빌려준 잠옷을 벗고 샤워한 다음 역시 지난밤에 빌린 파란 양모 바지와 하얀색 캐시미어 스웨터를 입었다. 씻고 난 뒤 피부에 닿는 옷의 감촉이 정말 좋았다. 그녀는 거울을 보며 완벽한 재단과 깔끔한 선에 감탄했다. 침대 쪽을 보니 탈루는 아직 자고 있었다. 엠버는 뒤꿈치를 들고 조용히 방에서 나왔다. 벨라는 이미 일어나 초록색 터프트 소파에 앉아서 책을 읽고 있었다. 아이는 엠버를 흘낏 보더니 말없이 다시 책을 읽었다. 엠버는 소파 맞은편 의자에 앉아 탁자 위에 놓인 잡지를 집어들고 말없이 읽는 척했다. 그들은 10여 분 동안 그렇게 말없이 있었다. 결국 벨라가 책을 덮고 엠버를 보았다. 왜 어젯밤에 집에 안 갔어요? 가족끼리 보내려고 했는데 말이에요. 엠버는 잠시 생각했다. 벨라, 사실 회사 친구들이 내가 플라자 호텔에서 자고 엘로이즈와 아침을 먹었다는 걸 알면 부러워할 것 같아서 그랬어. 엠버는 극적인 효과를 내려고 잠시 쉬었다가 말을 이었다. 가족 모임이라는 사실을 깊이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 내 말이 맞아. 난 집에 가야 했어. 정말 미안해. 벨라는 고개를 갸웃하며 엠버를 미심쩍은 눈초리로 보았다. 친구들이 엘로이즈를 알아요? 하지만 아줌마는 어른이잖아요. 왜 엘로이즈에 관심이 있어요? 어렸을 때 우리 엄마가 엘로이즈 책을 모두 읽어주셨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었다. 엠버의 어머니는 그 무엇도 읽어준 적이 없었다. 시간이 날 때마다 도서관에 가지 않았다면 엠버는 지금 문맹일 것이다. 왜 아줌마네 엄마는 어렸을 때 플라자 호텔에 안 데리고 갔어요? 우리 집은 뉴욕에서 정말 멀었거든. 네브래스카라고 들어봤니? 벨라는 눈동자를 이리저리 굴렸다. 당연히 들어봤죠. 난 50개 주 전부 다 알아요. 이 꼬맹이에게는 동지를 느끼게 하고 조심스럽게 구슬리는 것 이상의 조치가 필요했다. 그래, 그곳이 내 고향이야. 그리고 우리 집에는 뉴욕에 올 만큼 돈이 많지 않았어. 그래서 그랬지. 하지만 내게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 내 꿈 하나 이루어졌으니 말이야. 회사 친구들에게 다 내 덕분이라고 이야기해야겠어. 벨라는 알 수 없는 표정을 지었다. 아이가 뭐라고 대꾸하기 전에 잭슨과 데프니가 거실로 나왔다. 잘 잤어요? 데프니의 목소리는 활기찼다. 탈룰라는 어디에 있어? 아침 먹을 시간인데 아직 안 일어났어요? 가서 볼게요. 엠버가 말했다. 엠버가 노크하고 방에 들어갔을 때 탈룰라는 일어나서 옷을 거의 다 입었다. 엄마가 내가 일어났는지 보고 오래서 내려가서 아침 먹을 것 같은데. 탈루라는 돌아서서 엠버를 보았다. 내 준비 다 됐어요. 두 사람은 모두 기다리고 있는 거실로 갔다. 다들 잘 잤어요? 엘리베이터를 타러 가는 동안 잭슨의 목소리가 울렸다. 모두 한꺼번에 말을 쏟아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가기 시작하다 잭슨은 벨라를 보며 말했다. 팜코트에서 엘로이즈와 아침 먹을 거야. 벨라는 활짝 웃으며 엠버를 보았다. 우리가 그걸 얼마나 오래 기다렸다고요? 그녀가 말했다. 엠버는 마침내 이 작은 골칫덩이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인 것 같다고 생각했다. 이제 잭슨 차례였다.